모름지기 병은 알려야 빨리 낫는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알리기보다는 숨기고 싶은 질환이 있기 마련인데 바로 항문 가려움증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의 명의수첩 항문 박사 양현규 원장과 함께 항문 소양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항문 소양증이 예.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항문이 가려워서 또 옷 위로 긋기도 하고 특히 밤에 많이 가려워요. 네. 그 밤에 잠을 설치는 분도 있고 특히 항문이 가렵다. 이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가려움을 호소를 할 텐데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내원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초기에는 그냥 가렵기만 해요. 그랬다 조금 진행되면 예. 피부가 뻣뻣하게 돼요. 그리고 붓기도 하고 또 습진도 생기고. 네. 근데 이게 말기가 되면 피부가 허옇게 된다든가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네. 또 어떤 분은 거기에 지도를 그린 것 같은 모양이 되는 분도 있어요. 사실 항문을 잘 들여다보진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지 모르는 환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새는 예. 그 핸드폰으로 거울 대고 자기 항문을 사진 찍어 오는 분도 많아. 그러면은 거기가 이렇게 지도를 그린 것 같은 모양, 또 허옇게 변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혹시 항문 소양증 환자들이 좀 늘어나는 시기 같은 게 있나요? 이 항문 소양증은 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 많아요. 예. 또 그때 그렇게 되면은 또 항문도 불결해지기가 쉽고 네. 그래서 여름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땀이 나는 게 연관이 그렇죠. 있을까요? 예, 예. 항문 소양증은 이제 원인으로서는 그 진균증이 제일 많아요. 곰팡이균. 그래서 항문이 습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샤워 같은 걸 하면 네. 머리는 열심히 말려요. 그렇죠. 근데 항문은 잘 안 말려요. 그래서 전 드라이기로 네. 항문도 말리시라.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죠. 그러면은 그 진균증이 잘 안 생겨요. 또 항문이 좀 불결하신 분들, 그 대변이 묻는다든가 이래도 네. 그것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켜서 항문이 또 가렵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다든가 또는 그 건선, 습진, 갑상선병 이런 분들도 항문이 좀 가려울 수가 있어요. 네. 또 어떤 약, 항생제나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거를 쓸 때도 항문이 좀 가렵기도 하고 네. 또 치질, 치열, 치루 이런 대장항문 질환이 있어도 항문이 좀 가려울 수 있어요. 치질 수술하면서 회복이 돼도 좀 가려울 수가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원인이 없이 가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걸 특발성 항문 소양증이라는데 그런 분들은 이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병원을 가셔서 치료하시면 좋아집니다. 네. 자,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문 소양증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은 이 대장항문 질환이 있다. 즉 치액, 치열, 치루가 있으면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치액이 있으면 항문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 분비물이 자꾸 묻어요. 또 그다음에 그 연고 종류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항문을 청결히 한다. 용변 보고서 비대를 하고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좀 건조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항문이 이 가려운 것이 훨씬 좀 좋아지죠. 그리고 이 베이비 파우더라고 네. 애들 기저귀 발진데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발라서 뽀송뽀송하게 해 주셔라. 그 다음에 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음식이 카페인, 그래요? 커피, 콜라, 또 이런 거와 향신료 네. 이런 것들이 항문을 가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그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안 잡순다든가 정 힘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약을 잡수면 특히 진균증 치료는 보통 한 2, 3개월 우리가 해요. 왜냐면은 그 균의 포자까지 없애줘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항문 소양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항문 질환으로
병원에 가기를 창피하다고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 특히 친구들이 자기 부인이 불편하다고 네. 그래서 저한테 그 양원장 말고 딴 사람이 봐달라 이런 사람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항문. 그러니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예. 항문 쪽만 보이기 때문에 전혀 창피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증상을 듣는 걸 문진이라고 그러고 네. 눈으로 보는 걸 시진. 그다음에 손으로 한번 만져보는 걸 촉진. 네. 그다음에 항문경으로 항문 안에 좀 들여다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장에 무슨 질환이 있는지 대장 내시경이나 S상 결장경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정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부 도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거는 진균증 같은 경우에 피부를 살짝 긁어서 그걸 보면은 진균증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죠. 그렇군요. 검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참다 병원 가지 않았다가 방치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악화될 텐데 어느 지경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치질이나 치료가 있을 때 네. 이게 악화되면 치료 같은 경우는 오래 놔두면 암이 또 될 수 있어요. 항문암은 나중에 항문 없애야 돼요. 또 가려워서 자꾸 긁다 보면 피부가 두꺼워져요. 그걸 우리가 태선화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경우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꾸 긁적긁적 하다 보면은 네. 거기가 까져요. 네, 그럴 수 긁다 있죠. 보면은 네. 예. 그래 용변 볼 때마다 아픈 거죠. 까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좀 가려울 것 같으면 근처 대장 항문과를 가셔서 이 치료 받으시면은 이게 이제 좋아집니다. 금세 증상이. 혹시 왜 피부 가려움증이 있어서 처방받은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바르는 건 도움이 되나요? 근데 이제 대개는 네. 그런 연고에 스테로이드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스테로이드는 가려운 증상은 좋아지게 하나 피부를 얇게 만들어. 그 가급적이면 그런 것보다도 네. 거기 상태에 맞는 그렇죠. 연고를 바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진균증이 있으면 진균증 연고를 그렇죠. 발라야지 예. 스테로이드 바르면 며칠은 좋아져요. 그러나 안 바르면 또 가렵거든요. 예. 항문 소양증 정말 피하고 싶은데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잘못하고 있는 습관 때문에 생기지는 않았을까?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습관이나 뭐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항문 질환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네. 또 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걸 안 잡수고 네. 또 배변을 좀 보신 다음에 이 비데를 저는 네. 권하고 있어요. 너무 자주 씻는다거나. 그것도 안 좋아요. 오. 특히 그 여성분들이 예. 소변을 보고 봤을 때마다 비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가려워요. 거의 스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비대도 용변 봤을 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만 하셔라. 그리고 하신 다음에 물을 깨끗이 닦고 수건이나 또는 휴지로 닦고 그 다음에는 건조까지 시켜서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항문 소양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우선은 항문을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비데 같은 거 했을 때 깨끗이 건조시켜라. 네. 또 비데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비누를 많이 쓰는 것도 안 좋아요. 네. 비누를 쓰면 기름기가 깎여 내려가기 때문에 물로만 가볍게 씻어라. 그리고 너무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습한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도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커피라든가 네. 또 콜라 이런 카페인 음료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또 초콜릿 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고 초콜릿도요? 예, 초콜릿도 이제 카페인 같은 게 있죠. 아. 그다음에 네일을 너무 타이트한 것을 입어가지고 쓸리는 것보다는 네. 조금 헐렁하게 입으셔라. 그리고 우리가 설사, 변비 이런 게 있어도 또 가릴 수가 있으니까 이 설사하실 때는 지사제, 또 변비가 있을 때는 변 완화제 같은 걸 좀 잡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학문 박사 양형규 원장님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괴로움, 학문 소양증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학문 소양증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명인소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페이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